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8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외세 침입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보면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서원 철폐,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그리고 문란해졌던 삼정의 개혁, 호포제, 사창제, 양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 그리고 법전 중에 이제 대전 회통을 편찬하고 또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대외 관계인데 우리가 병제, 병오, 신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리고 척화비가 신미양요 직후에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제네럴 셔머너하고 관련돼 있는 인물 박규수, 그 다음에 병인양요 때는 한성근 양원수 장군이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에는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 사람 이름들도 각각 요 내용에서 연결을 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162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표가 보이는데 이제부터 근대를 배울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조선 후기 철종 때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근대.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의 뭐 시대 구분하는데 특히 근대는 좀 이견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우리 시험에 가장 편리하도록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자, 이제 근대를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항개화기,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를 개항기 또는 개화기, 개항개화기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통으로 묶어서 개화기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네 개로 구분을 해서 근대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제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가 현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전근대다, 근세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어봤죠. 이제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재밌어.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를 광복 이후부터 현재 이 시대까지를 현대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그러면 현대하고 제일 가까운 시대가 가까울 근자니까 근대겠죠. 그래서 이 근대가 이 현대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근대 전에 있던 시대는 다 통틀어서 근대 이전에 있던 시대니까 전근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전근대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요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 162페이지 보면 요 표가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162페이지에 요 근대 시대 구분이라고 그래서 나왔죠. 근데 근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요 일제강점기하고 요 세 부분 있죠.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대한제국까지는 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일제강점기하고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삼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근대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대한제국까지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도 우리가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핵심 38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항개화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 그리고 대한제국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요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 밑에 표는 요 밑에 또 하나 표가 있죠. 이 표는 일제강점기는 빼고 근대에서 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개항개화기, 대한제국 요 세 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중요한 사건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요 표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1864, 요거 연도 외우면 좋지만,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한 10년 정도 돼요. 요 1876년, 2, 3년 전에, 1873년에 끝납니다. 흥선대원 집권기는.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올 거고, 근데 여기에 왜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끝난 1873년이 아니라 1876년, 요걸 적어놨냐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개항을 해요. 그래서 이 연도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강화도 조약의 연도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데, 이 강화도 조약의 연도도 참 기가 막혀요. 1876이지. 876 하나씩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외워지잖아. 강화도 조약 1876년 일씩 숫자가 작아지더라. 사실 여기 있는 숫자를 좀 외우면 좋긴 좋은데, 숫자까지 다 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연도를 억지로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연도들이 있죠. 그게 그런 해에 특히 중요한 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절로 외울 거예요. 제가 예언한 저절로 외울 거며,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강화도 조약은 연도를 외우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을사늑약 봐봐. 5, 10 이렇게 끝나는 연도 있죠. 이런 게 외우기 쉽거든요. 을사늑약이 1905년이고 한일병합 조약이 1910년이에요. 1910년. 이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개의 연도는 억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때마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을사늑약 전후, 한일병합 조약 전후, 일제강점기 전후, 강화도 조약 전후,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외워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이 흥선대원군 집권기 핵심 38에 있는 요 내용을 공부하자고요. 자, 163페이지 흥선대원군의 집권. 먼저 여러분들 요 대원군이라는 요 호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왕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대원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원래 왕이 죽죠.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돼. 근데 아들이 왕인데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 있죠. 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의 형제들은 무슨 대군, 무슨 군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흥선군이라는 자기 형제가 있었어. 근데 이 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네요. 근데 이 흥선군, 왕의 형제인 흥선군한테는 아들이 있었어.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흥선군의 아들이라도 왕을 시켜야 돼. 그러면 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죠. 왕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흥선군이 뭐가 되냐면 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흥선 대원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대원군이 흥선 대원군만 있는 게 아니라 3명 더 있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누구냐면 선조, 그 다음에 인조, 철종, 요 셋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왕의 아버지들도 다 대원군인데,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셋은. 왜 안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왕이 될 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그래가지고 요 셋은 요 세 왕이 된 다음에 대원군으로 돼가지고 뭐 정치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흥선 대원군만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른 세 명의 대원군이 더 있었지만 흥선 대원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얘기하면 흥선 대원군이라고 길게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원군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흥선 대원군으로 알아요. 자, 근데 이 흥선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12살 때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당시가 세도 정치,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종이 왕이 된 것도 요 안동 김씨 세력이 야 제일 만만한 애 없을까 누구? 제일 만만한 애 없을까? 나이도 어리고 좀 아버지도 좀 성치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왕자 없나? 찾아보니까 고종인 거야. 왜냐면 그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막 그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막 이게 상갓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그 왕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공공하고 힘들게 살고 되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만만하니까 그냥 고종을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싹 안면이 바뀐 거죠. 이제 이 대원군이. 자, 그래서 세도 정치로 왕권이 약화됐어. 그래서 부정부패, 그 다음에 삼정이 문란해지고 민생이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세도 정치 때문에. 그리고 요 국내 상황보다 국외 상황이 더 중요한데 국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종이 자 이게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연도는 왜 적었냐면 요 고종즉위 대원군 집권하기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도를 적어놨는데 요 고종이 즉위하기 즉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에 이미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불평등 조약을 맺고 난징 조약 개항을 했고 일본도 개항을 했습니다. 페리 제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전에 벌써 개항을 다 했어요. 일본하고 중국은.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앞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나라하고 영국, 프랑스하고 한번 붙었어. 2차 아편 전쟁 붙어가지고 그랬는데 청나라가 엄청 지금 막 그 수도도 함락이 되고 박살이 나가지고 이 러시아가 야 니네 둘이 그만 싸우게 내가 중재해 줄게 하고 중재를 해주면서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조선이 그동안은 청나라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하고 딱 국경이 붙어버린 거예요. 연해주가 여기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도 국경이 맞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국은 서양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했죠. 그 다음에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조선이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를 얻어가지고 조선하고 국경이 맞닿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정치는 완전히 개판이고 그 다음에 이 국외 정세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시작해요. 왜? 고종이 12살이었어요. 12살.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간섭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실권을 쥔 거죠. 아들을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나중에 다 커가지고 아버님 이제 그냥 저 혼자 정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러나세요. 해가지고 이제 친정을 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1863년부터 1873년 여기까지를 고종이 친정을 선포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집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왕별 요거 서원 철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핵심 35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붕당 정치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선현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 지낼 때 막 이렇게 막 그 양민들을 수탈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 양반들의 세계 근거지면서 그 다음에 이 서원 중에서 사액서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과 정부의 지방 통제력을 약화시켰어. 그래서 천역에 자 밑줄 그세요.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47개의 서원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철원 매주를 시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철폐하는 거야. 서원을 철폐하고 매주 제사 지내는 게 서원의 그 기능의 하나였잖아요. 여기에서 모셔둔 그 신주 있죠. 신주의 주자예요. 이게 묻어버려. 그 신주를 땅에 이렇게 항아리를 해서 곱게 해서 이렇게 잘 묻어. 야, 저기 서원은 철폐하고 니네가 모시던 신주는 막 버리거나 하면은
너희들이 마음에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다 잘 묻어둬 라고 해서 철원 매주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서원들이 다 철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 화양서원이라는 곳에 요 만동묘 철폐, 요것도 밑줄. 만동묘는 뭐 하는 데냐면 송시열 알죠? 송시열. 송시열이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 명나라 신종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왕인 의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종은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원병을 도와줬던 그 명나라의 황제고,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의종이야. 이 두 사람의 제사를 지내줘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 또 제자들이 그 유언을 받아가지고 만동묘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요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여기도 철폐를 시켰습니다. 되게 부작용이 이것 때문에 여기가 또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철폐를 했는데, 그냥 철폐를 하면 양반들이 뭐라 그럴까봐 어떻게 했냐면, 이미 그 서울에 대보단이라는 데가 있어. 대보단. 이 대보단 여기서 이미 신종과 의종에 대한 제사도 여기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제사를 여기서도 지내고 여기서도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신주를 대보단으로 옮기고 만동묘는 철폐해. 왜냐면 얘네들한테 무조건 철폐해라 그러면 또 들고 일어날까봐, 야 그럼 여기 있는 신주 일로 옮기고 대보단으로 옮기고 여기는 그냥 철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만동묘를 철폐를 했는데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대원군이 이제 하야하죠. 10년 정치하고 하야하고 나중에 이 고종의 아내 민씨가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민비, 명성황후라고도 하죠. 그 권력을 잡으면서 그 외척들이 이제 그 민씨들이 권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동묘를 부활을 했습니다. 요 뒤에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딱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만동묘를 대원군 때 철폐했어. 만동묘를 철폐했는데 그냥 철폐하면 뭐라 그럴까봐 대보단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대보단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옮겨와. 신주를 버린 건 아니고 옮겨왔죠. 뭐라고 할까봐 옮겨왔어. 그러니까 니네 불평하지 마 이러면서 옮겨왔는데 철폐를 했는데 요 이제 대원군이 하야하고 다시 부활했대요. 끝. 요까지.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유생들이 난리가 났겠죠. 서원을 철폐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건드리는 거야. 또 그런 거는 못 참죠. 그죠? 그래가지고 반발해서, 자, 밑줄.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를 비판하면서 고종의 친정을 이제, 야, 고종, 너 이제 다 컸잖아. 언제까지 너희 아버지한테 의존할 거야? 네가 직접 정치해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유상소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상소가 계기가 돼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 되게 재밌죠? 이 스토리가 뭔가 나오면 되게 재밌어요. 요거. 오케이.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창덕궁을 경복궁 대신 법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경복궁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막대한 공사비가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서 당백전 동그라미 별표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이 당백전은 여러분들 일당백이라는 얘기 알죠? 그러니까 하나의 당백전이 100개의 상평통보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고액 화폐예요. 근데 이 당백전을 남발하게 되니까 이거 막 아무렇게나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의 생활이 피폐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원납전 동그라미. 원납전은 원에서 내는 거니까 요거 기부금이죠. 고을 단위로 요 원납전을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기부금인지 그냥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경복궁 중건한다고 상민들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역을 시키고, 양반들한테는 그 양반들의 묘지름에서 나무도 막 베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백성과 양반 모두에게 원성이 커졌죠. 근데 시험에는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에서 이 당백전과 원납전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당백전, 원납전 나왔다 하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면서 상민들과 양반들 뭐 이렇게 묘지림도 나오고요. 노역도 억지로 시켰고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원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키우는 요 당백전과 원납전입니다. 요 두 개. 자, 세 번째 삼정의 개혁. 삼정의 개혁은 군역과 관련된 군정, 그 다음에 황곡하고 관련된 환정, 그 다음에 조세하고 관련된 전정, 요 세 가지를 삼정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세도 정치 하에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균역법 기억나시죠? 군정에 관련된 거는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이 됐는데 양반한테는 걷지를 못했어요. 그 두 포에서 한 포로 반으로 줄이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밑줄 보세요. 호포제 동그라미 일단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양반부터 상민, 천민까지 모두 군포를 부과했다 밑줄. 근데 여기 양반 별표, 양반한테도 걷었어요. 호포법. 그리고 천민한테도 걷었네. 그죠? 그래서 양반들의 면세특권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사창제는 요거는 밑줄 고리대로 변질된 황곡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밑줄 황곡 대신 향촌민들이 자치적으로 공동 출자한 사창제를 실시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보릿고개 봄에 곡식이 제일 없어서 원래 요 춘궁기에 쌀을 빌렸다가 나중에 가을이 되면 여기는 추수기니까 쌀을 좀 이자 붙여가지고 많이 주는 게 이제 황곡인데 이 황곡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관리들이 이 창고를 맡았단 말이에요. 나라의 관리들이. 근데 이 관리들이 세도 정치하에서 그냥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뇌물 바쳐가지고 관리가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은 본전 뽑으려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창고에 있는 쌀을 유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빼먹거나 그리고 그 빠진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모래 같은 걸 막 섞은단 말이에요. 그럼 봄에 쌀을 빌려줄 때 그냥 제대로 된 쌀을 빌려준 게 아니라 불순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쌀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빌리기 싫다는 사람인데도 이 나라의 관리들이 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억지로 빌려주는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쌀을 받아. 근데 줄 때는 그런 쌀을 주고 억지로 빌려주지만 받을 땐 제대로 받는 거죠. 그것도 높은 이자를 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도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어차피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관리들 너희들이 하지 말고 자치적으로 너희들이 공동 출자한 사창을 만들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사창제예요. 세 번째 양전 사업은 은결을 색출했어요. 은결. 이게 숨어 있어. 세금을 안 내고 등록이 안 돼서 숨어 있는 이게 은신하다 할 때 은자입니다. 은결을 색출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변병은 불법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합병하는 거 불법적으로 토지 변병을 금지하는 이런 양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알아서 특히 호포제가 중요합니다. 호포제, 사창제 그리고 양전 사업 이 세 가지 삼정의 개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법전을 편찬하는데 법전은 우리가 앞에서 성종 때 경국대전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영조 때 속대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조 때 요 대전 통편이에요. 대전 통편.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을 만들어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이제 바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대전 통편에다 실었죠. 실어 놓고 이제 또 대전 회통을 만들었어.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읗이야. 이거 대전 통편이랑 안 헷갈리려면 좀 웃긴 방법인데 대전 회통으로 외우셔야 돼. 대전 회통에서 이 히읗자 흥선대원군이니까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흥편 대전 회통이에요. 대전 회통. 요거. 그래서 이 대전 통편 등을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한 법전. 다 나왔네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다음에 대전 회통. 요거 대전 회통 시험제 무지 잘 나옵니다. 요거 별표. 왜? 대전 통편이랑 헷갈리니까 정조 때의 대전
통편이랑 헷갈리니까 대전 회통이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얘네 둘보다는. 그 다음에 육전조례 요런 것들 각전 법전을 편찬해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대전 회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변사가 세도 정치의 비변사가 이제 그 세도 정치가들이 비변사만 딱 잡으면은 여기에 뭐 군사, 정치 모든 거를 다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비변사만 잡으면은 권력을 틀어질 수가 있었는데 비변사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권력 기구로 전락해 버린 비변사를 폐지해 버려요. 이줄. 그래가지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치는 의정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왜? 그래서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 예전처럼 이제 두 군데를 다 장악하기는 한 군데를 장악하는 것보다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비변사를 해체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로 이렇게 정치와 군사를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비변사 폐지하고 정치는 의정부로 군사는 상군부로 기능을 부활시켰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것보다는 비변사 폐지했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 중심 세력인 안동 김씨를 축출을 시켰습니다. 요거 여기까지가 대원군의 정치, 그러니까 국내 정치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원 철폐. 사원 철폐가 아무튼 시험 출제 빈도는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도. 자, 165페이지 3번 외세 침입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 여기서 외세는 서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양 열강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당연히 서양 열강들과의 통상을 거부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란문을 걸어 잠가는 거예요. 항구를 그 서양 애들한테는 개항하지 않고 나란문을 걸어 잠그니까 쇄국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서양 애들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벌써 청나라를 억지로 개항을 시켰죠. 그래서 청나라를 억지로 개항했는데 청나라가 굉장히 얘네로부터 막 침탈을 당하고 있는 거를 다 조선도 알아요. 그래서 뭐 아편 전쟁 등을 통해서 베이징, 수도도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도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됐죠.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 거기에다가 이 서양 애들이 조선 항구 근처를 빙빙 돌면서 야 통상하자 이러면서 계속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배들의 모양이 동양 배하고 모양이 좀 틀리죠. 그래서 서양 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모양할 때 양이에요. 달을 이자 모양이 다른 배라 그래서 이양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배를 의미합니다. 이런 서양 배들도 막 어슬렁거리면서 항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그런데 이 조선은 이때 세도 정치 때문에 국력도 굉장히 약해졌고, 그래서 청나라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섣불리 통상을 받아들여서 개항을 했다가는 요게 군사적인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국방력을 좀 강화를 할까? 라고 하면서 나라문을 걸어 닫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양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 근데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 요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병인 박해부터 신미양요. 그래서 서양과의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3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2개는 요 3개 중에 2개의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제. 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165페이지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아까 요거 3개가 뭐라 그랬어요? 서양과의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 그랬죠. 안 좋은 일. 그리고 요 2개가 바로 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앞에 2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3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서양과 되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런 안 좋은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대원군 때 척화비라는 걸 건립을 합니다. 이거 배척을 하는 거야. 서양 애들하고 화친하자고 얘기하지 마. 서양 애들하고는 이제 국물도 없어.
서양을 배척하면서 이 서양과 화친하는 거, 뭐 통상이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비서까지 세워요. 척합이 걸리. 그래가지고 시험에는 요 5개의 순서를 묻는다던가 요 내용을 묻는다던가 그 다음에 척화비가 언제 세워졌냐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신미양요 다음이야. 신미양요 다음에.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요 5개만 외우면 척화비는 이거의 결과로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따로 외우면 되고 요 5개를 여러분들 자 앞글자 따서 병재 병오신 따라해 보세요. 병재 병오신 병재 병오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병재 병오신.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요 3개가 병인년에 일어났어요. 병인 양요까지. 이거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같은 해에. 그래가지고 병인 박해가 그러니까 요 3개잖아요. 요게 안 좋은 껄끄러운 일이에요. 서양가에 안 좋은 일. 병인 양요의 원인이 병인 박해야.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된 게 병인 박해고, 그 다음에 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오페르트 요거는 이제 그 오페르트가 얘가 나쁜 놈인데 이건 그냥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고,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 박해고 신미양요의 원인은 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일이 그래서 결국 뭐 척화비를 건립했대요. 요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가 그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자, 다시 165페이지 돌아올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요 앞에 2개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뒤에 안 좋은 일 3개가 있었어. 근데 요 2개가 원인이 되는데 병인박해부터 제네럴 셔모노 사건 병인양요 요거는 병인년 1866년에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게 병인박해예요. 같은 해에 일어났어. 요거. 그 다음에 요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게 요 사이에 있었던 제네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병인박해하고 병인양요는 프랑스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제네럴 셔모노 사건은 벌써 배 이름이 영어잖아요. 미국스럽죠. 그 다음에 좀 얍삽하지만 신미양요. 그래서 요 둘은 미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그냥 요거 독일의 오페르트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로 요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네 셋은 같은 해에 일어났네. 그래서 여기 2번에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3번 제네럴 셔모노 말고 4번 병인 양요가 일어난 거예요. 166페이지 병인 양요는 요 165페이지 2번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요 병인 박해는 이제부터 우리가 요거 하나씩 볼 거예요. 하나하나 요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하나하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병인 박해인데, 병인 박해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핵심 주제 31 교재 몇 페이지더라? 이게 교재 139페이지, 요 139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천주교 박해 배울 때. 자, 그래서 이때 흥선 대원군 때 어떻게 그죠? 러시아하고 이제 연해주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해서 조선과 국경이 접하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좀 이용해서 프랑스가 러시아를 좀 견제해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린 정치적으로 이용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대원군이 조선 천주교 8,000명과 요 신부들을 처형을 한 사건이 요게 병인 박해입니다. 1866년부터인데 이게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요 프랑스의 리델 신부가 당시 중국에 있던 프랑스 함대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애들이 중국 뜯어먹기 위해서 거기 이제 함대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는데 리델 신부가 로즈 사령관한테 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로즈 제독이
배를 끌고 와가지고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166페이지 4번에. 근데 그 전에 같은 해에 또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 미국 상선이 요 제네럴 셔모노예요. 요 평양까지 가가지고 이 평양 그 관민들하고 되게 잘해줬거든요. 이 평양 백성들이 땔감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잘 해줬는데 갑자기 이놈들이 통상을 요구해서 이제 거절하니까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도 살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평양감사 박규수의 지휘 아래, 박규수 동그라미 알아두셔야 돼. 박규수의 지휘 아래 평양 관민들이 제네럴 셔머너를 불태우고 선원들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봐봐요, 여러분들. 요게 참고적으로 요거 알고 계셔야 돼. 제네럴 셔머너 자 병인 박해는 1866년에 1월에 시작돼가지고 9월달에 같은 해에 쳐들어왔죠. 근데 제네럴 셔머너는 1866년에 일어나는데 한참 뒤에 몇 년 후에 미국이 쳐들어와요. 왜? 그렇지. 여기 선원들이 다 몰살당했어. 그러니까 한참 뒤에 안 거예요. 한참 뒤에. 요거. 그래서 이 시간 차가 이렇게 오래 벌어지는구나. 그 이유가 몰살당했기 때문에. 자, 여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봐봐요. 근데 여러분, 요거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박규수를 아셔야 돼. 이 박규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요 박규수 옆에 적어놔. 여러분들이 요게 아까 핵심 31회 138페이지예요. 138페이지. 여기에 진주 임술 농민봉기 기억나시죠? 백낙신의 횡포로 유괴추이 난리 일으켜서 안핵사로 파견됐었잖아요. 박규수. 그 박규수가 바로 안핵사로 파견됐던 게 그 박규수가 이 박규수예요. 동일 인물입니다. 알아놔야 돼. 자, 166페이지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박해를 빌미로 조선과의 통상 수교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강화도 이제 이따가 신미 양요나 병인 양요나 둘 다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자, 여기 별표. 뭐 어떤 전투의 내용이나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요 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인 양요, 이건 병인 양요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여기도 계속 밑줄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헌수가 프랑스군을 격퇴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 놈들이 퇴각을 하면서 약탈을 해요. 약탈을. 근데 뭐를 약탈을 해가냐면 이때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자 밑줄 그세요. 왕실 의궤를 포함한 외교장각 도서 등 각종 문화재를 약탈해가요. 근데 요 의궤는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의궤가 뭐냐면 책들인데 이렇게 그 조선에 있었던 어떤 행사나 의례가 있을 때 그 보고서 형식인데 이런 그림들도 다 컬러풀하게 다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의궤. 그런데 요거를 반환을 받는데 큰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요 박병선 박사 동그라미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요 다시 반환이 돼요.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 박병선 박사 어디에 나왔어요? 요게 핵심 22일 거예요. 핵심 22 적어놓으세요. 핵심 20이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에 보면 직지심체 요절 유네스코로 등재하는데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요 박병선 박사. 한 번 더 나왔네요. 요거 거기서도 나왔었고 요 의궤를 프랑스에서 반환받는 것도 요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알아놔야 돼요. 병인양요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헌수가 요 격퇴를 하고 그 다음에 약탈을 당했어. 근데 다시 반환받을 때 박병선 박사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놔야 됩니다. 병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다 지금 우리 병제 병오신 모두 대원군 집권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밑줄 그세요.
조선과의 통상을 시도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유해를 미끼로 통상을 요구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남영군 동그라미. 남영군이 누구냐면 지금 왕인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이야. 근데 이 오페르트가 이 독일 놈인데, 조선은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조상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시신을, 그걸 인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미끼로 해서 통상을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도굴은 실패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서양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요게.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 볼게요. 신미양요. 요 신미양요는 제네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해서 미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거 미국 신미양요. 근데 요것도 여기 별표 있어요. 여기는 요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 미출. 그래서 여기서 어제연, 광성보 전투 나오면 신미양요야? 아, 요것도 이걸 알아야 돼. 아까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헌수는 병인양요야? 이렇게 물어보듯이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는 신미양요야? 이거 물어본다고요. 꼭 아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강화도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제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미군이 물러나요. 미국은 퇴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놈들도 퇴각하면서 또 문화재를 훔쳐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새겨진 깃발이라 그래서 이제 수작이라 그러는데 이게 장수기예요. 이게 깃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로가 4m, 세로가 4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3명이, 자, 이 깃발의 크기가 이 정도로 커요. 사람 3명이 이렇게 서 있고. 요게. 근데 이 깃발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장수기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국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게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장기 임대 형식으로 요거를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미양요 하면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연 광성보 전투.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예요. 그리고 신미양요,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면 신미양요. 그리고 요거 숫자기, 요거 이게 일종의 장수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강화도에 초지진이라고 있어요. 초지진.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초지진을 보고 이거 신미양요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강화도 조약의 운요 사건에도 요 초지진이 나오거든요. 이게 2번 언급되니까 그냥 혼동하지 마세요. 초지진만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신미양요, 무조건 강화도 조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앞뒤 문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신미양요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서양에 대한 인식이 악화가 될 대로 악화가 됐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신미양요 직후에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돼요. 척화비의 내용을 보자고요. 서양 오랑캐가 침입할 때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자, 화친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화친을 배척하는 거야. 서양을 배척해. 화친하자고 하지 마 하면서 서양을 배척하는 척화비를 세우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하는 것이 된다. 우리 만대의 자손에게 경계한다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세웁니다. 지금 다 중요한 거. 요 순서, 척화비가 언제 건립이 됐어요? 신미양요 직후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봐봐요. 지금 여기 병인박해부터 척화비를 건립한 데까지 큰 그림으로, 이거 지금 다 언제 일어난 거야? 대원군 집권 시절에.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사건이 다. 그리고 두 번째, 척화비는 언제 건립됐어? 신미양요 직후에. 그리고 우리 여기 병인박해부터 신미양요까지
병제, 병오신 5개 받고 요 2개는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각각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대원군의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서원 철폐. 47곳의 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철폐했죠. 그래서 양반들의 반발도 심했고, 이때 만동묘도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최익현의 계유상소가 계기가 돼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경복군 중건하면 우리가 당백전, 그 다음에 원납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삼정의 기억, 양반까지 군포를 낸 호포제, 그 다음에 황곡제를 사창제로 바꿨죠. 그리고 양전 사업으로 은결 등을 이제 은결 그런 거를 색출해냈습니다. 대전 회통, 요거 대전 통편이 아니에요. 대전 통편은 정조 때고 대전 회통 법전을 편찬하고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우리 병제 병오신에서 제네럴 셔먼호는 우리 그 박규수 진주 농민 봉기하고 관련돼 있는 그때 안핵사로 갔었죠. 박규수가 요때는 평양 감살에서 요때 박규수가 제네럴 셔먼호를 침몰을 시킵니다. 병인양요 때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원수, 병인양요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 신미양요, 그리고 요 신미양요 직후에 척화비가 설치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